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의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왜 대화가 안 통할까요?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강의 의뢰주시는 분야가 세대 공감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빤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빤대? 조간일 작가의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꼰대의 일격으로 이 책을 썼거든요. 빤대를 말하고 있어요. 꼰대가 뭔가 이렇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기성세대라면, 빤대는요, 이런 거예요. 젊은이다운 패기와 도전, 이런 것들이 없고, 삐딱하고 무조건 거부하는 젊은 세대, 빤질빤질거린다서 빤대. 자신의 목도 제대로 못하면서 빤질대는 젊은이를 일컬어서 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MZ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재미난 건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대서 빨대 노릇하는 무기력한 젊은이, 빤대라고 했어요. 재미난 것은 또 꼰대가 노인의 주름에서 유래되었잖아요. 빤대는 젊은이들의 빤빤한 얼굴,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꼰대와 어떻게 보면 한 쌍의 의미로 저자는 젊은 세대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 MZ세대가 아니라면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열정이 없어? 왜 이렇게 나약해? 왜 이렇게 도전을 하지 않는 거야? 왜 편안한 것만 하려고 하지? 아니, 젊은 사람의 꿈이 왜 죄다 공무원이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역사를 보면은요,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세대가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대 김구 선생님의 나이는 36세, 유관수 누님의 나이는 18세였어요. 안중근 의사의 나이는 어때요? 32세에 나라를 위해 순국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선두에 서서 투쟁을 오랜 시간 이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의 정신을 본받아서 지금의 기성세대, 즉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요, 청년에 대한 프레임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청년은 가슴 뛰고 열정적이고 패기가 강해야 해. 이런 세대적 가치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더 노력해봐.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이 고성장 시대의 혜택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라는 프레임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정규직의 일상을 보고 자랐습니다. 정말 조직을 위해 충성을 다해 일했지만 언제든 내쫓겨질 수 있구나. 상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기성세대들은 거의 비슷하게 못 살고 모두가 힘들었던 때예요. 같이 견딜 수 있었고 어떤 연대감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친구들은 어때요? 부모 잘 만난 금수저는 나처럼 노력 죽도록 안 해도 취업도 잘 되고 부동산도 가질 수 있어. 인생 너무 잘 풀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것들이라고 말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공정성에 대해서 더욱 예민한 겁니다. 공정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이런 거에 분노하는 이유가 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계속 평가받으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렇다면 나를 제대로 평가해줘. 이 마음이 그들에게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스펙 쌓으면 취업된다고 해서 열심히 스펙 만들었더니 뭐야? 경력직만 뽑는다고? 그럼 나는 어디서 경력을 쌓아? 아니, 경력 쌓기 위해 인턴십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인턴십마저 기회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계약직의 반복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미래,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된 공무원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스펙을 쌓았고 치열하게 공부했지만 계속 좌절하고 이 가능성이 사라진 이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열심히 일한 아버지, 어머니를 봤는데 회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좀 더 방향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전처럼 하다 보면 돼. 잘 될 거야. 그냥 먼저 시도해봐. 선희 씨, 열정을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말들이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맵 세대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세대예요. 맵 세대는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어느 길로 가지? A 코스, B 코스, 어느 코스가 좀 더 빠를까?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실행했다면, 이것이 기성세대들이었다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내비게이션 세대라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좌회전해 줘야 되는지 우회전해 줘야 되는지, 어느 길이 빠른지.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들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어느 길로 가면 될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기성세대 분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을 그들이 알아서 찾아야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선배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지름길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어쩌면 후배들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굳이 스스로 실패를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하나? 아니, 실패해서 얻은 노하우가 있다면 미리미리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들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들은 말해요. 아니, 왜 굳이 출장 가신 상사의 얼굴을 끝까지 보면서 기다렸다가 업무 보고를 해야 되죠? 아니, 그냥 빠르게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 왜 SNS로 업무 보고를 하면 예의 없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더 스피드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틀린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10시까지 야근하고 출근 시간 한두 시간 전에 일찍 출근하는 거, 하기 싫은 회식을 열심히 가주는 거, 이것이 충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내 일을 좀 더 잘해서 나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하는 것이 진짜 충성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세대 간의 다른 이 소통의 차이, 우리가 갈등 해결 방법,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또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